자, 이제 화폐를 측정한다. 거시경제니까 당연히 경제 변수 혹은 지표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통화 지표라고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화폐라고 하면 그냥 통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폐 이꼴 통화. 화폐가 통화다. 그래서 화폐 지표 혹은 통화 지표를 볼 건데, 이런 통화에는 현금 이외에 여러 가지 화폐적 기능을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래. 그래서 말 그대로 현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폐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현금. 그래서 현금을 지폐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폐 혹은 동전 이런 걸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현금이 최고야 할 때 지폐 혹은 동전 이런 걸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흔히 통화라고 하면 지폐나 동전 같은, 방금 말했다시피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런 현금 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상호 저축은행에 맡겨놓은 예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화라고 했을 때 지금 정의한 바에 따르면 뭐도 떠올릴 수가 있대요. 통화는 현금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제 현금 통화라고 표현하고, 얘를 커런시라고 해서 C라고 표현할 거야. 현금 통화. 근데 또 뭐도 있대요? 뭐도? 방금 얘기했었잖아. 통화 혹은 화폐는 거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화폐라고 부를 것이고, 그 거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지폐랑 동전도 있지만 체크카드도 있을 수 있고, 체크카드라는 게 뭐지? 예금을 바탕으로 지금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금 통화 말고도 뭐가 있을 수 있대요? 예금이 있는데 얘를 이제 예금 통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디파짓 머니라고 해서 D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화폐 혹은 통화를 이제 C 플러스 D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머니. 자, 이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M은 C 플러스 D, M은 C 플러스 D. 화폐 혹은 통화는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다.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물론 좀 더 엄밀하게는 얘는 협의의 통화야. 협의의 화폐 혹은 통화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당연히 광의도 있겠지. 광의의 화폐 혹은 통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 통화, 예금 통화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 타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 광의의 통화 지표에는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 포함되고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우리 회계사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그 시간에 세법 외우는 게 낫겠지, 그치? 일단 그래서 이제 협의의 통화로서 우리가 거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로 쓸 수 있는 예금 통화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예금인데 밑에다가 이제 통화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걸 이제 협의의 통화라고도 표현하고 M1이라고도 표현해요. 물론 좀 더 정확하게 M1이 있고 M2가 있고 LF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우리 회계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M1 협의의 통화는 화폐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중시한 거다. 즉,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걸 중시한 거야? 교환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중시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 그다음에 예금, 지급기관의 결제성 예금 중에서도 사실은 결제성 예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예금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결제할 수 없는 예금이 뭐야? 사실은 결제를 못해. 그런 예금도 있어? 있지. 저축성 예금. 여러분들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 저축성 예금? 묶여 있잖아. 저축성 예금. 그건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 그런 저축성 예금은 이런 광의의 통화에 들어가는 거. 저축성 예금. 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통화로서 M1는 일단 결제 혹은 교환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축성 예금은 협의의 통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 결제할 수 있는 예금은 그냥 예금 통화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예금 지갑의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단기 금융 펀드, 얘네들이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야?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이거 알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회계사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진짜 출제자가 미친 척하고 갑자기 이런 거 냈다, 그럼 틀려도 되고, 아니면 뭔가 이걸 결제할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거래의 대상으로서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표 같은 것까지 밑에 잘렸네. 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M2는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M2는 광의의 통화, M1보다 넓은 지표로서 현금 결제성 예금뿐만 아니라 예금 지급 기간의 준 결제성 예금까지를 포함한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 예적금, 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거,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여러분들 한 일주일은 어쩔 수 없겠네, 그치? 넘어가도록 하고, 정리돼 있네. 정리하면 M1은 뭐다? 현금 더하기 예금, 결제성 예금. 네,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 결제성 예금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예금 통화라고 표현이 돼. 그래서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통화는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혹은 M은 C 플러스 D, M은 C 플러스 D, M은 C 플러스 D. 이렇게 외워야 되고, 당연히 M2는 M1에다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